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한국바이오젠 전자공시 사업 설명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9월 14일이지만 공부한 날짜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했으니까 9월 10일 기준 9,100원 만화 3.4% 오늘은 또 올라갔던데, 일단 시총이 740억, 조만한 회사, 조만 스몰캡이라 그런가요? 이런 걸 상장 주식수가 810만 주밖에 없는 외국인이 4.58%, 배당 수익률은 0.8%, 2년밖에 안 됐거든. 19년에 상장했으니까 2년 연속 했다고 자랑하던데, 얘들이 2001년에 상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상장을 한 지 21년이 아니라 2001년에 회사를 설립을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까지 2년 연속 배당을 했다. 평균 0.66%인가 그렇게 0.66. 동일업종 PR 15배인데 얘들 내가 예상할 때 20배 나오더라. 20배. 자, 9월 10일 기준 1년, 2년 차트는 이렇대. 19년 8월부터 코로나 때 3,100원, 3월 20일, 그러고 최고가 15,000원 찍었을 때도 있었지만 9,000원대에서 허덕허덕. 얘들 시작가가 얼마고? 시작가는 얼마인지 모르겠다. 시작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가보다 못하다. 그 뭐 공모가보다 못하다. 아멘. 자, 들어갑니다. 자, 회사의 개요. 연결 종속회사 이런 거 없고, 한국 바이오젠 주식회사다. 영문으로는 코리아 바이오젠 코퍼레이션 LTD. 2001년에 설립되었고, 실리콘, 실람 모노머, 실리콘 레진 폴리머, 실리콘 융합 소재, 정밀 화학 소재 연구 개발 생산 판매를 한다. 실리콘 회사. 실리콘인데 뭔가 이렇게 조금 전문스러운 느낌이 나는 실리콘이 맞죠. HRS는 모든 데 다 들어가는 실리콘이라면 얘들은 전문 좀 실리콘으로 중소기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벤처기업이기도 하다.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이다. 근데 쪼만하다 말이지. 매출액이 실리콘 소재 사업이 전체 매출액의 95%를 차지한 117억, 정밀화학 소재 3.3억,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 쪽에 이제 올리고당 아니고 하여튼 그게 2.9억, 2.3%. 요렇게 주요 거래처로는 바커 케미컬 코리아, 워커 케미컬 코퍼레이션 독일 회사, 다우 미국 회사, KCC 실리콘 한국 회사, LG 화학 실리콘 회사 우리나라 회사지. 요런 데다가 납품하고 HRS 해룡 실리콘 거기도 납품하기도 한다. 원료의약품 제조, 의약품 부약품 제조, 바이오 생명 관련 제품 제조, 화학 제품 제조, 향장품, 뭐 폐기물 처리 이런 거 등등등등을 한다. 신용 등급은 BBB, B 트리플이라고 하지. 등급. 이 신용 등급이 필요한 게 한국 기업 데이터에서 신용 평가를 받아서 BBB 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회사에서 너그 회사 신용 평가가 얼마야? 어떻게 돼? 얼마야? 어떻게 돼? 우리는 AA인데 어디 회사 거야? 연하 한국 기업 대대지만 유명한 뭐 이크레더블, 한국 자산 평가, 한국 또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나이스 정보 평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뭐 현대를 예를 들면은 현대가 그 이크레더블과 계약을 했다. 그러면 너들 이크레더블이 발급하는 요런 신용 평가서를 가져와. 그러면 현대에 납품되는 모든 하청 업체들은 이크레더블의 신용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회사는 이크레더블에도 하고 한국기업 평가 데이터에서도 하고 한국기업 데이터에서도 하고 나이스 평가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한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 데이터 회사들은 서류 한 장만 써주고 수수료 받는 거지. 그저지 그저. 작년에 한번 했으면은 올해도 별 다른 거 없거든. 또 그대로 하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발급하면 그것도 데이터가 남기 때문에 매년 받아야 된다. 매년 조금조금 하나 해주고. 자, 코스닥에 19년 8월에 상장했다. 천안시 성남면 신덕리 2008년에 있고 2013년에 동구 성남면 신은 덕길로 도로몽 주소가 옮겨갔다. 자, 2001년에 한국 바이오젠을 딱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에 딱 설립하고 2003년에 클린 사업장, 우량 중소기업, 이노비즈 선정 뭐 이런 거. 이노비즈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독특하고 좀 잘하는 회사들한테 주거든. 그러니까 2005년에 100만 불 수출다. 100만 불 10억짜리. 그리고 특허에 아미노 알킬 알콕실란의 제조 방법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특허 등록했어. 2006년에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안정화된 니트록사이드 프리아 칼라 화합물의 제조 방법 특허 등록 뭔지 몰라. 2007년 기술혁신 개발자로 선정 전략과제.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소재 회사인 거야. 소재 회사, 소재 부품. 지금 정부에서는 소재 부품 소부장이라 그러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을
그거 나라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육성 정책을 펼치잖아. 뭐 반도체는 포토레지스트 또 뭐고 PR 포토레지스트라고 또 하나는 뭐지? 99.9999 그런 거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원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초 재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 의존도를 적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거를 계속 올리는 아주 좋은 방침이지. 그래 2012년에는 또 300만 불 수출탑하고 13년에는 뿌리 산업 기업으로 인정됐다. 그러니까 뿌리가 된다. 그 산업의 뿌리가 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선정된 거지. 그러면 혜택도 좀 주겠지. 세금을 혜택 깎아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리고 19년에 코스닥 상장했고 뭐 소재 부품 전문 기업을 확인했고 소재 부품 장비 강소 기업 100개 중에 하나로 선정되고 또 기술 혁신 중소기업 또 인정받고 2021년에는 전환사채 50억을 발행하고 전환사채라는 거 사채 회사의 채권 회사가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거 쪼가리 하나 주면 한 1년에 이자 얼마씩 줄 테니까 그러고 뭐 나중에 이걸로 나중에 이만큼의 처음에 계약할 때만큼 주식으로도 주는 것도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채권들을 50억치를 발행했다. 채권 중에 제일 안 좋은 게 RCPD 뭐고 전환 변환 또 무슨 사채고 RCPS, PS 전환 리스폰 전환도 되고 변환도 되고 우량주도 되고 우선주도 되고 뭐 그런 것들 있거든.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발행할 때가 제일 안 좋을 때지. 제일 좋은 거는 안 빌리는 게 제일 좋고 지가 벌었는 걸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좋은 것도 아니지. 그 다음에 하는 건 사채를 쓰는 거고 사채를 했는데도 안 되면은 이제 뭐고 그거 뭐고 이제 유상증자를 하든지 계속 주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거지. 사가라. 그 대신 주식수를 늘릴 때는 조건을 굉장히 안 좋게 회사 입장에서는 안 좋게 이율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전환 상환 변환 우선주 이런 타이틀을 많이 거는 게라. 야, 니 그거 돈 빌려주면 내가 요번에 다 하고 나면 1년 뒤에 차도 주고 뭐도 주고 장사 잘 될 때는 빌려주면 이자 줄게. 이자 몇 프로. 이자 그거 가지고 은행에 맡긴 게 낫지. 은행보다 조금 더 줄게.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데는 그 회사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이자를 줄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갑이 되느냐, 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조건은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되려 그러면 돈을 잘 보면 갑이 되지. 을이 될 것 같으면 돈을 못 벌면 무조건 을이지. 돈이 쪼달리니까 힘든 거지. 무조건 힘들. 저쪽 어디고 셀트론의 서정진 회장 힘들 때 뭐 자살까지 생각했다 하나 맞지. 지금은 뭐 우리나라 최고의 그걸로 됐지만 한때 안 될 때는 그랬다라는 거. 자, 주식의 총수 910만 주인데 그 중에 자사주 7만 9천 주를 빼고 기타 감소한 주식 97만 주 빼고 한 게 800만 주가 유통되고 있다. 800만 주 아주 작지 주식 수가 800만 주에 지금 시총이 745이잖아. 그러니까 만 원이 안 된다는 소리지. 한 9천 원, 98에 74, 796, 78, 79, 나 9구도 안 된다. 우연어. 78에 아니다. 97에 63, 98에 72. 98에 72. 나 참. 발행한 상환 전 여기 있네. RCPS, RCPD. 상환도 할 수 있고 전환도 시킬 수 있고. 요 상환하는 거는 미리 땡겨 가지고 돈 돌락하는 것도 되고 전환 뭐 우선주를 보통주로 할 수 있고 혜택은 우선주로 받는 거를 19년에 30만 주를 전환 청구 행사에서 우선주 한 주당 한 주 비율로 상환 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보통주로 바꿨고 주식수는 늘어났다는 거지. 19년 8월에는 66만 주의 전환 청구 행사에서 우선주 한 주당 보통주 한 주 비율로 상환 전환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또 전환했고 이때도 19년에도 했고 8월에도 했고 4월에도 했고 아니네. 4월에는 30만 주 19년에는 60만 주. 그래서 2차 전환분이 19년 8월 20일 날 추가 상장했다. 그러니까 상장 주식 수가 8월 20일 날 추가로 이제 불어났다. 2차 분은 그런 말이네. 자, 그래봐야 80만 주 남았지. 800만 주 중에 10% 정도 불어났네. 주요 사업은 실리콘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정밀화학, 바이오 사업 일부를 영위하고 있다. 그 중에 실리콘 사업 중에 얘들이 주력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데가 정밀화학과 바이오 사업이다 이 말이지. 실리콘 소재라고 하는 거는 실리콘 구조가 독특하고 우수한 성질, 내열성, 단단한 거. 아니다. 내열은 열을 방지하는 거 맞지? 열을 막는 거. 내한성은 뭐고 이게 추운 거를 막는 거가 밖으로 빠지는 거.
이건 뭐 헷갈린다 맞지. 내약품성, 약품에 대한 강한 거. 그리고 절연성, 전기 덜 통하는 거, 내후성, 냄새, 발수성, 물 통과 이런 거, 난연성, 연기 뭐 이런 게 뭐 그런 거 나는 건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리콘이. 실리콘 애기 쭉쭉 빠는 거, 공갈자 그런 것도 실리콘을 다 만들잖아. 가슴 속 뭐 공갈 가슴에 있는 뭐 공갈 가슴에 여자들이란데 이렇게 그 수술할 때 실리콘 넣잖아. 코 보형물 같은 거. 그런 거 사람 몸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실리콘 넣지. 문제 있으면은 PVC 넣겠지. 고무 맞지? 그런 거 있다. 그래서 이런 특징과 중요성으로 인해서 주요 제품인 오일, 고무, 레진, 특수 실란 등 모든 산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있고 실리콘 산업에서 사용되는 특수 제품 수는 6천여 종에 이른다. 그러니까 실리콘이 안 쓰이는 데는 없다라고 보면 돼. 거의 다 쓰인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고도화 기술에 수반되어 고기능성, 고품질 정밀 재료 등 다양성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진다. 이제 더 열이 많이 나고 이런 거는 고무가 견딜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 HRS 공부할 때처럼. 그러니까 그거는 열에 더 잘 견디고 약품에 더 잘 견디고 이런 거지. 기능성 실리콘 소재는 금속에 염소를 붙여 만든 기초 반응 소재인 염화실란, 고체 상태의 실리콘 금속에 염소가 결합되어 액체로 변한 상태를 염화실란이라고 하는데 뭔 말인지 나도 모르지. 원재료를 수입해 오는 것을 사용하고 응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특성의 화학 반응기를 결합시켜 가지고 이거를 유기 반응성 실란이라고 명명한다. 유기 반응성 실란들은 상호 결합하여서 실리콘 고분자, 실리콘 오일과 고무수지 뭐 만들어서 코팅제, 접착제, LED 렌즈, 건축용 실란트, 건축용 실리콘 응용하기도 하고 기존 플라스틱 석유화학 제품, 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유기물에 첨가해서 고강도 내우성, 내열성, 내화학성 등 무기물 특성을 부여하는 플라스틱의 물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 다우 등 글로벌 실리콘 사업 빅5 회사들은 금속 기술에서 실리콘 응용 제품까지 모든 사업 영역을 영위하고 있고 수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의 투자비가 필요한 사업이다. 실리콘 사업이. 근데 여기 회사는 소형 투자로 진입할 수 있는 클로로실란, 염화실란이라고 하는 클로로가 유기실란, 실리콘 오일, 실리콘 수지 부분 중간 소재 제조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런 거 염화실란과 유기실란, 실리콘 오일 등을 들어가는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실리콘 응용 제품은 메이커가 당사의 고객이다. 실리콘을 만드는 응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당사의 고객이다. KCC, HRS, 뭐 LG 화학 또 뭐 있노? 해외 뭐 다우 뭐 이런 거 있다. D값도 나온다. 이런 거. 기능성 실리콘 유기실란, 실리콘 오일, 실리콘 고무, 실리콘 수지 이런 걸 하는 거를 만든 회사다. 실리콘 응용 제품은 운송, 건축 소재, 전자재료, 에너지, 화장품에 들어가. 의료용 이렇게 치과에서 그거 임플란트 할 때는 이렇게 악물으로 하면서 치약 같은 거 꽉 물고 있으면 그게 꽉 물다가 시간 지나면 굳어버리잖아. 그런 거 실리콘. 의학용 실리콘 많이 쓴다니까 맞지? 산업공정, 접착제, 계면활성제 등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된다. 현재 항공, 전자재료, 에너지, 접착제, 건축 시장에 실리콘 중간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요는 항공, 활주로 비행기가 내리면 활주로 지금 도로처럼 돼 있으면 단단하게 돼 있으면은 위안은 맞지? 비행기 충격 흡수 뭐 하잖아. 그러니까 아스팔트 사이에다가 이 실리콘을 까는 모양이라. 그건가 아니면 아스팔트하고 실리콘 합성했는지 내가 지금 공부하기로는 아스팔트를 깔고 거기다 또 실리콘 쪽 깔고 아스팔트 깔고 실리콘 깔고 이렇게 충격 흡수하게 고무팡 되듯이 그런 식으로 활주로에 까는 모양이 돼 실리콘을. 그리고 전자재료, 에너지, 접착제, 건축 시장에 쓰인다. 정밀화학 부분에는 정류, 석유화학을 정밀화학 산업이라는 것은 정류 및 석유화학 등의 기초화학 산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석유화학에서 생산되는 기초화학 제품을 공급받아 가지고 석유화학에 생산 그걸 자동차에 들어가기도 하고 선박, 전자, 섬유, 건축, 화학 산업 등 전방 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간 소재형 산업이다가 정밀화학 산업이다. 스티렌 단양체, 석유화학 제품 등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중합 방지제를 국내 유수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고 연속 가동되는 석유화학 공정의 특성상 연속 가동된다는 것은 불 끄지면 안 된다는 거지. 석유하고 뭐 녹을 수도 있고 다시 데피는데 시간 많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꺼지지 않는 특성상 정확한 납품 일정 준수가 매우 중요하고 당사는 이에 대응하여 전용 저장 탱크와 운송 탱크로를 보유. 그러니까 계속 납품한다는 거지.
당사의 제품을 경쟁사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대형 석유화학 공장에서 시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고객사의 리스크가 반도체와 똑같다 맞지? 반도체에서 소재 이렇게 뭐 가스나 원자료 이런 것들 원자재 소재 이런 거를 바꾸지 못하는 게 라인 뭐 수율 탈 수도 있고 만약에 이거를 이 검증 하려 그러면은 시험 성적서로는 나왔다 하지만 그거를 실전에 해가지고 양산했을 때 또 불량은 나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게 나와도 쉽게 못 바꾼다. 완전히 혁신적인 게 아닌 곳은 그거 나와도 못 바꾼다. 왜?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똑같네. 당사의 제품을 경쟁사 제품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냥 고객사에서도 기존에 거래하는 업체에서 쓴다. 이게 바로 진입장벽인 거지. 그러니까 고객사와 당사는 단순한 물품 매매 관계 이상의 상호 의존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삼성 같은데 뭐 SFA, 뭐 FSA, FST 뭐 SNS텍 이런데 삼성전자가 지분을 사가지고 지분을 산다는 건 투자를 하고 뭐 7%씩 6%씩 투자를 한다는 거는 걔네들이 잘 돼야 자기들도 반도체 잘 되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처럼 그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 돕고 있다. 그런 것들. 바이오 쪽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글리신, 타우린, 바카스, 자일리톨, 껌 맞나? 3종의 식음료 사업, 의약 사업, 바이오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회사 창립 당시부터 제조 판매했던 제품군이지만 매출 비중은 높지 않다. 그러니까 바이오와 정밀화학 부분에는 이게 매출이 별로 없어. 석유 어딨노? 실리콘 소재 사업 쪽이 이제 매출이 가장 높고 한 95% 차지하고 별로 적다. 한국바이오제는 바이오산업, 의료사업, 식음료 사업의 주요 소재인 아미노산, 생체 내 인공 조직물, 바이오 센서 등 개발 생산,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게 근데 지금은 매출이 적지만 3%, 2%밖에 안 되지만 이게 매출이 조금 더 혁신적인 걸 딱 발견해버리고 생산해버리면 전 세계를 카바치는 거지. 기존에는 다른 데서 못 만들었을 거니까 맞지? 그런 것들이 이런 소재 쪽의 메리트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전기전자, 건축 산업에 응용할 수 있도록 실리콘 메탈의 다양한 유기물을 결합시켜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소재를 개발 생산하여 공급하여 1차 개발된 유기무기 하이브리드 소재에 추가적으로 기능성을 부여하고 부가 경화 및 UV 경화를 가능하게 해서 디스플레이 산업 및 코팅 산업에 응용하기도 하고 향후에는 사람 피부 소재, 로봇 산업 표면 코팅 소재, 2차 전지에 응용할 수 있는 고분자 전해질 소재, 전기차용 방열 소재, 바이오 센서의 약물 전달 시스템 응용 소재 이런 쪽으로 개발 사업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창업기에는 식품,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소재로 사용되는 아미노산, 글리신, 뭐 시스테인 이런 거, 타우린, 무가당, 감미료 소재인 자일리톨 등의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위주로 창업을 했는데 이거 개발 초기에는 매우 높은 가격으로 미국,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는 거를 이제 싸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을 싸게 만들어내는 게 다른 데보다 많이 싸게 만들 수 있잖아. 자기들이 기술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덤핑 제소까지 받게 돼서 회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는데 이걸 승소하고 지속적으로 다국적 해외 경쟁업체의 견제와 압박에 이제 계모 밑에서 큰 것처럼 그래서 부족한 자본력 및 인력을 가지고 생존이 어려워져서 돌파력을 찾아만 했다. 2000년 바이오 사업 개시했을 때는 그래 2004년 정밀화학을 사업을 개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개시를 한 거지. 주력 석유 산업인 SM 스티리엔 모노머에 사용되는 대표적 중합 방지제인 DNBP와 함께 사용되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큰 SPR 스테이플 프리 리디컬 이 뭐야 이게? 타입의 IOP, IHP 등을 개발하여튼 좋은 걸 개발했겠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중합 방지제를 국산화시켜 30% 이상 가격을 100만 원짜리 같으면 얘들이 70만 원에 공급해보는 게라. 그러니까 됐는 기지. 그래서 이때 전환을 맞았고 그래 성장기는 2006년부터인데 실리콘 원소에 유기 반응기를 도입해서 실란 가교제를 개발하고 국내 실란트 제조 산업에 공급했다. 실란트 그거 실리콘 이거 막 쭉 짜가지고 창문 사이에 붙이는 거 있잖아. 봐. 그 벽 속에 붙이는 거 그거 천장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붙이잖아. 실리콘 이렇게 쏘잖아. 그거 LED 봉지의 원천 소재인 알콕시 실란 제품도 개발하기도 하고 대기업에 공급하기도 하고 실리콘 레진을 개발해서 실리콘 OCA, OCR, PSA, 난연 코팅, 내열 코팅 소재를 공급하기도 하고 뭐
발수성, 슬립성, 미끄러지는 거, 내열성 소재로서 기능이 향상하기도 하고 2009년에는 실리콘 사업 부분 세계 최대의 다국적 기업과의 협업으로 새로운 항공 건축용 소재를 개발해 전량 수출하기도. 얘들이 수출이 7대 3 비율인가 내수가 3 수출이 7 맞을게라. 3대 7 비율 맞을게라. 수출이 7일기라 지금. 그래 지속적인 연구 개발의 노력에 100% 수입에 의존하던 기능성 실리콘 소재 등을 자체 기술을 생산해서 수입 대체를 수출하고 있고 기능성 실리콘 소재들을 자체 합성하는 회사는 국내의 당사가 유일하다. 이야. 한국 바이오젠이 기능성 실리콘 소재들을 자체 합성하는 회사는 하나뿐이라 하네. 그래서 당사에서 공급하는 상기 소재가 관련 사업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총 700억밖에 안 돼. 오, 괜찮았다 맞지? 700억이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용어인데 용어는 이걸 다 보긴 그렇고 4M 머티리얼 원료 맨 사람 메소드 공정 설비 머신 4M 품질 특성 LED에 들어가기도 하고 LED 봉지재 뭐 가교재 건축 소재 고분자 고형물 굴절률 글리신 뭐 내열성 내후성 난연성 디스플레이 뭐 라디칼 레진 뭐 모노머 발수성 방열성 방향족 배합 백라이트 변성 실리콘 이거 내 이렇게 볼 테니까 나중에 전체 스타바가 읽으면 되지. 뭔 말인지 알지? 실란트 접합부 조인트나 갈라진 틈 심에 기밀 이렇게 탄성 실린 이게 구조 뭐라 부재를 고정시켜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실리콘을 하면은 서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거기에 충격이 이렇게 오더라도 이 충격을 흡수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실리콘은 원자번호 14의 원소명은 정식으로 규소지만 실리콘이라고 한다. 실리콘 E는 유기구소 화합물 중합체 총칭 뭐 이래 있는데 뭐 중요하나? 실리콘이지. 맞지? 이래 자 실리콘 레지 에폭시 우레탄 나중에 멈춰가 봐잉. 자 전자재료 정밀화 자 컴포멀 코팅 PCB에 윤곽을 유지하여 부품들을 보호하는 얇은 고분자 필름. 컨포멀 코팅은 PCB의 윤곽을 유지하면서 껍데기 유지하면서 부품들을 보호하는 얇은 고분자 필름. 그러니까 컨포멀 코팅제 얘들도 많이 팔리는데 컨포멀 코팅제 같은 경우는 PCB 기판 나가면 다 나가야 되네, 맞지? PCB 기판도 그거 코팅돼 있잖아, 맞지? 코팅 안 돼 있으면 끓기만 그렇잖아. 그러니까 전자해력의 수분, 염도, 화학물질을 온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쓰이네, 맞지? 전자산업. 자 타우린 바카스지. 타우린은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조직이 있는 흙이 흔한 유기산이네. 유기산이다. 자, 실란 모노모, 실란트 가교제, 전자재료는 LED 봉지재, 뭐 이런 뭐 해당 제품인데 이건 알 필요 없겠고, 실리콘 융합 소재는 항공 소재로 활주로용 소재, 전자재료 서로 컨포멀 코팅 디스플레이 아까 전에 컨포멀 코팅 디스플레이에 컨포멀 바르는 거 실리콘 레진 폴리머 이것도 컨포멀 코팅 디스플레이네. 요거 건축 소재 변성 실리콘 비오염성 정밀화학은 중합 방지제 생리 활성 물질 요렇게 있다. 실리콘 산업은 전형적인 후방 산업으로 이렇게 전방 산업이 잘 되면 후방 산업이 자동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이게 경기가 확 살아나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뭔가 소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지.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근데 이거 실리콘 산업은 전체로 타 산업에 비해서 경기 변동에 영향이 크지 않다. 왜?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렇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서 GDP 성장 추세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데. 그리고 건축용 건설 경기에 따라 실리콘이 좀 이렇게 건설 경기는 봄, 여름, 가을이 성수기지. 겨울에 비해서 겨울 1, 2월은 여름에 비해서 25% 정도 적은 게 건설 경기라고 하네. 자, 라이프 사이클은 건축, 운송, 항공, 의료, 화장품 같이 라이프 사이클이 긴 전방 산업의 제품과 관련된 실리콘 제품은 긴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 전기 전자 같은 경우는 뭐 6개월마다 막 1년마다 바꾸기 때문에 빨리 바뀐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 소재의 고객사의 양산 라인 평가 품질 모두 통과해야 채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라인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쓸 수밖에 없다니까. 왜? 그거를 굳이 좋다고 시험 성적서에는 좋다고 그걸 썼다가 그게 양산했을 때는 무슨 불량이 무슨 에러가 나올지 어떻게 알고 맞지? 그래 되면 이미지 쌓는 데는 어려워도 깨지는 건 한순간이거든. 그러니까 고객사 인증을 철저하게 지키는 회사들을 우선으로 그 뭐 고객사가 이렇게 오너들이 뭐라 해야 되나 그거 오너가 이거 그 뭐고 그거 해주는 거 주문해줘. 아이씨 그 생각 안 난다. 그거 주문 주는 사람들
아이, 하여튼 그거 그 사람들이 고객사 인증을 받아라. 그 통과했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전자재료의 특성상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단점이 있지만 짧은 수명이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사와 선행과제 개발 협력 때 서로가 머리 맞대 가지고 야 우리 이제 6개월짜리 만들려고 하는데 너들 요렇게 해보자 요렇게 해보자 요렇게 하면서 같이 매출 감소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끈끈하다 봐야 되겠지. 산업용 건축 소재, 항공 산업용, 자동차 산업용 초기에 고객사 품질 평가를 통과해서 판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타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매출이 유지되는 장점. 이런 거 비슷한 게 방산 쪽이지. 방산 쪽인데 지금은 좀 이렇게 검사를 좀 까다롭게 하지만 예전에는 한번 거래하는 데는 계속 쭉 갔지. 10년 이상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매출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유는 핵심 원료 중간체 공급을 변경할 경우 신규 공급처에 대한 까다로운 변경 승인 절차를 통과했다.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는 거지.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게 무슨 환경 안전 평가 뭐 이런 평가 있잖아. 이런 거 관리 이런 거 더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요것도 승인 받는데 더 까다로워졌는 기라.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지, 이제. 그게 진입장벽으로 딱 되는 거야. 자, 석유화학 공장의 연속 생산 방식에 사용되는 공정 첨가제로 정밀화학 부분의 중합 방지제, 고객사의 공정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원료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니까 쉽게 못 바꾼다는 거지. 바이오 산업 분야의 식품품 첨가제의 경우 일상생활에 늘 필요한 소재이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의 그 연구제라고 할 수 있다. 사업 구조. 해외 조달이 원재료를 가져오는 게 62% 정도를 해외에서 가져오고 뭐 국내 조달이 37%. 이제 요 HRS도 있지. 공급업체로는 이게 공급을 해주는 주문해가지고 공급하는 업체는 HRS, POC, 한석상사, 서울 IC, 유창 FC, 원익큐브, 성일화공 등이 있다. 공급업체. 아 원재료를 공급하는 데가 이렇게 있다. 자, 외형을 90% 이상 차지하는 얘들 원재료 외형의 이게 전체 매출에 자, 대부분 실리콘, 금속, 출발 물질 제조되기 때문에 실리콘의 글로벌 수요 공급에 따라 국제 시세가 동조되는 경향이 있고 실리콘 금속을 원료로 하는 반도체 태양광 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면 유기 실리콘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반대의 경우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 17년 하반기에서 19년까지는 중국 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촉발된 가격 상승이 글로벌 시장에 전파되고 유기 실리콘 원료 가격이 폭등이 경험한 것도 있고 뭐 지금은 천안 1공 공장과 2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1공장은 충남 천안 성남 공장이고 2공장은 괴산에 있는 쌀이 공장이다. 1공장은 성남 공장, 2공장은 쌀이 공장. 제품은 거래처 최근 거래처가 아니고 워커 독일사 KCC 실리콘, 한국 HRS, 한국 해룡 실리콘이지. 이거 HRS 최근에 40% 오른 거 짱나 이거 살라 그랬는데 노르페인트 페인트 회사 고객사의 개발 제품 부서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고객사의 신규 제품이 있을 경우 초기부터 개발에까지 양사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다고 아까전에 말했다시피 이렇게 한국 바이오젠이 국내 영업팀 내수 거래처는 워커 독일 KCC, LG화학, 롯데, 노르프 페인트, HRS, 해룡 실리콘, 해외 영업팀은 다오 코닝, 엘칸, 사카이 알제? 그 뭐 머리시계 사카이 모르나? 머리시계 맞나? 여명의 눈동자. 2009년 항공산업용 융합소재 개발 공급권으로 인연을 맺은 미국 다우사와 항공산업용 이게 넘버원이라 하대 세계에서 이어서 이제 항공 그 활주로 까는 거 실리콘을 이제 딱 공급하는 거지 다우사에. 자동차 그래서 향후 이제 고부가 같이 차후엔 돈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에 이제 핵심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는 고부가 가치 시장을 직접 세계를 석권하게 돼서 자동차 산업용 실란트 개발을 하고 있다. 자동차는 움직이면서 틀이 또 접착되는 부분들 있잖아, 맞지? 의외로 그게 실리콘이 많다니까. 이게 방음, 이렇게 소리, 땅에서 올라오는 그돌 튀는 소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실리콘과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뭐 합해서 막 하자 방진제, 흡음제 이런 것도 시작해서 많은 걸 쓸 수 있겠지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건 뭐야? 실리콘 OCA, PSA 핵심 소재를 개발 판매 중에 있었고 사업과 시장이 중첩되는 이형 코팅제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의 R&D 지원에 참여해서 불 속의 이형 코팅제를 개발 완료하고 생산 판매를 위한 경제성 검토를 진행 중이기도 하다. 미래 성장 동력에는 실리콘 핵심 소재 개발을 경험을 활용해서 전기 자동차용 소재를 중심으로 기술 시장
전기 소재 중심으로 기술 시장 자료 조사와 연구 개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점 분야에서는 고방열 뜨거운 걸 견디고 배터리 전해질 자동차용 접착제 실란트 등이 있다. 이렇게 목표 시장은 한국은 디스플레이 만드는데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일본과 함께 핵심 소재 및 원료 원천 기술은 아직까지 일본과 격차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연구개발비가 소요되는 지식 기반형 장치 사업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소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 용도별 특성에 맞는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아직 대기업을 위주로 만들어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하긴 힘들다 이 말이겠지.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실리콘, 옵티컬 본딩과 PSA 요거 감압 저착제 요거 아까 요거 감압 저착제가 말하는 게 그거지. 감압 압을 더하고 감한다. 압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 터치 스크린에서는 압을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금 터치 스크린에 누른 이거 감압식인가? 하여튼 요거 누르면은 그 압을 이용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그러면 누르면은 충격을 흡수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될까 맞지? 그 안에 실리콘이 들어간다. 터치 스크린 PSP 터치 스크린 패널을 장착하는 옵티컬 본딩이 IT 제품 통합에 터치 스크린 들어가는 거 많이 찾아봤지. 그런데 이런 실리콘 접착제의 역할을 한다. 옵티컬 본딩 DSP와 LCD 사이 판넬의 에어갭을 제거하고 반사 방지 기능을 하다 디스플레이 명암비와 시인성을 향상시키는 광학적 특성을 역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보호 필름은 폴리에스테르 PET 원단의 저점착력 실리콘 PSA를 코팅한 필름. 그러니까 필름에다가 폴리에스테르에다가 거기다 이제 PSA를 실리콘 PSA를 코팅한 필름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모서리에 곡면을 넣은 엣지 같은 경우는 일반 필름을 사용하면 얼마 지나지 모서리가 엣지가 까지가지고 이렇게 재킷만 벗겨지겠죠, 맞지?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유리에 고점착력 실리콘 PSA를 코팅한 필름을 사용하면 강화유리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들뜸 현상 방지는 물론 스크래치 외부 충격이 강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 써야 되지, 맞지? 안 가면 좀 껍데기 벗기지만 이상해지잖아. 가면 에라 되는 거지. 나가리. LED용은 반도체 고체 조명으로 친환경적이고 전기 젊고 오래 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충격에 약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코팅해야 되는 캡슐런트, 언캡슐런트 까는 거 막아주는 거 캡슐. LED 칩을 보호하고 빛을 투과시켜 외부로서 빛을 방출시키는 기능. 이게 에폭시 계열과 실리콘 계열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출력 LED 패키지 물질로는 고출력 LED라는 거 고출력이란 말은 열이 많이 난다는 소리야. 고연비는 그만큼 힘이 세다는 말이지만 밥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열이 많이 나면 열을 견디는 게 에폭시보다는 실리콘이 더 견디니까 실리콘 봉지 재료를 대부분 사용한다. 이런 거 요게 실리콘 언캡슐런트 요 열을 견디는 이런 것들. 요거는 겉에 거는 플라스틱 렌즈고 빛 방출을 하는데 이런 거 LED 칩 들어가 있으면 빛 반사파 이런 뜨거운 거를 잘 견디는 이런 것들도 있다. 자, LED 봉지제에 사용되는 원료들은 자체 개발해 국내외 유수기업에 시판 중에 있고 당사의 LED 봉지제 제조 시 핵심 재료로 사용되는 재료다. 핵심 재료. 컴포넌트 코팅제 나가지 PCB 프린트 시큐리티 보드. 이게 PCB가 프린트 시큐리티 보드야? 프린트 맞나? 인쇄 혈기판 아이가? 이게 그 말인가? 윤곽을 유지하면서 제품을 보호하는 고분자 필름, 전자회로의 수분, 염분, 먼지, 화합물질, 온도 변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한다. 이런 것들을 코팅하는 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40도에서 200도를 견디고 신축성이 좋고 플렉시블, 내충격성, 임팩트 프로텍션, 내습성, 오케이. 절연 강도, 표면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젖음성이 웨팅이 좋다. 잘 안 젖는다 말이겠네. 실란트용 소재, 접합부나 갈라진 틈. 이거는 그냥 실란트, 실리콘. 그 철무점 가면 실리콘 주소 하면 주는 거 있잖아. 그런 실리콘. 그런 거 이제 결합 특유의 성질, 온도, 의조성이 적은 거, 내열성, 내자외성, 내구성이 좋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걸 집에다가 바르면은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그 뭐 유해 물질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리콘이 실내에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지. 초산형이 있고 알콕시형이 있다. 이런 거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뭐 좀 더 오래 견디고 덜 견디고 이런 거에 따라 뭐 나눈 거는데 뭐 석재에 쓰기도 하고 철제에도 쓰기도 하고 뭐 페인트 도색이 가능하기도 있고 조선사 그 염분에도 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건축 산업에 쓰이는 핵심 소재. 자동차 산업의 실란트는 정부의 R&D 지원 사업으로 자체 개발 중. 자동차의 뭐 열 배터리, 그거 전기 배터리의 열을 조금 낮추기 위해서 실리콘을 뭐 연구하고 뭐 이렇게 하겠지, 맞지? 그러니까 실란트의 주요 유리와 PVC 창호, 유리와 알루미늄 창호, 창호와 콘크리트, 석재와 다른 석재의 간격을 메꿔서 다른 물성 충격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60 몇 층, 70 몇 층, 그 높은 빌딩에 유리창 통유리 된 거 있잖아. 그거는 위에 고정하노 실리콘으로 고정한다고. 바람 불면 흔들릴까 얘가. 그러면 이렇게 충격이 이렇게 조금씩 울렁울렁 할까 얘가. 그러면 충격 없으면 뭐해야 되노? 깨지잖아. 그러면 뭐다? 충격을 하려고 하면 실리콘도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지. 멋지지? 그래, 강풍에도 맞설 만큼 창문을 열어. 자연 환기가 힘든 만큼. 근데 창문 열면 난리 나잖아. 쑥 들어무야노 사람 뜨지만. 그러니까 창문도 없으니까 내부 내실자를 위한 인체 무해한 성분이 한다. 그게 뭐다? 무색, 무취, 무독성 실리콘이지. 건축용 실란트 실리콘을 왜 돌에서 뽑아내니까? 돌이 무독성이잖아. 이제 돌도 씹어 먹으면 안 되겠네. 배합에서 이게 실리콘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가교제의 반응 속도를 경화 속도와 직결돼서, 이런 거는 가교제와 배합을 조절할 수 있는 뭐 반응성, 중반응성, 고반응성 가교제를 모두 공급하고 있고, 고객이 요청하면 이거 고객이 영어도 뭐더라? 컨슈머. 아닌데. 또 있는데 사업 용어로 맞지? 그 기가 안 난다. 그 오퍼레이터 아닌데. 하여튼 그거 저반응성, 고반응성 용합 가교도 공급하고 있다. 원하는 대로 해준다. 항공산업용 실란트는 신장률 늘어나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핵심 소재로 자체 개발한 활주령 실란트는 세계 1위 업체 듀오 런웨이 공항 시스템의 유도 터미널 정비시설 여객기 화물 취급에 필요한 시설을 해서 비행장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활주하는 항공의 중량 무거우니까 그거를 견딜 수 있는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는데, 평판 사이에 콘크리트 사이에 연결 부위는 실리콘 실란트, 실리콘을 쫙 깔아가지고 이게 출력을 이렇게 충격을 확 하는 거지. 물렁물렁하게 해가지고 물렁물렁하게 하는데 너무 쿡 빠져버리면 발통 안 굴러가니까 그거 안 되니까 적당한 거이. 그러니까 항공기 이착륙 시 콘크리트 평판의 뒤틀림이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실리콘 산업은 23년에 스웨덴 화학자 JJ 버저러스 맞나 이거? 실리콘 모체인 규소를 처음으로 분리했고, 사해마 규소 SiC14를 합성하면서 시작됐다. 64년에 뭐 이게 해가지고 실리콘 돈 실라논으로 한다 지금. 그래서 1930년 이후에는 코닝 글래스 사이에 JF 하이드, GE 사이에 WI 판노드, 펜노드, EG 로초, 그 우짜라고 얘들. 내열성 폴리머를 목표로 한 실리콘 연구가 진행됐고, 로초는 1940년에 유기클로로실란을 합선 직접 뽑으란 획기적인 기술을 발견해 실리콘 산업에 경제적으로 유리한 생산 방법을 확립했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게 중요하나? 맞지? 수요 변동 요인은 뭐 아까 말했지. 고기능성 실리콘 소재는 여타의 소재로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고유의 특성. 그러니까 고기능성, 이게 중요한 거는 고기능성이야. 그냥 실리콘은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데 고기능성은 쉽지 않다는 거지. 내열에 강하고 내한에 강하고 내약품에 강하고 전기 절연성, 내유수성, 인체 무해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원가 절감을 향해서 고기능성 실리콘 소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전자재료, 항공 소재, 건축 분야에서 추가적인 국내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 그다음 얘들은 화학 물질 등록 평가에 대한 법률, 화평법과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 이거에 또 맞춰야 되는 거야. 기존에 이런 거에 대해서 안 하고 인정 안 받아버리면 승인을 안 내주는 거지. 그 관리를 못 하는 거지. 이제 생산을 못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옛날 방식에서 이제 통과가 됐으면 지금은 더 까다롭게 만들어. 예전에는 막 2000년도에는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또 완전히 규제가 달라지니까 20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진입장벽으로 된다. 화평법에 대한 것들, 화관법, 화학물질관리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해야 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설치 운영 기준을 교체해야 되고, 화학사고 장애 영향 평가 제도를 해야 되고, 사고 대비 물질 관리 강화해야 되고,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와 의무 부여를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 점점 강화되고 있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기존 사업을 통해서 관련된 인허가 관련법에 적합한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그 전에 법으로 통과했던 우리 회사는 쉽다, 조금 유리하지만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은 아주 까다롭게다 이렇게 하고,
실리콘 세계 시장 모노머 시장 규모는 연평균 6.5% 성장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실리콘 시장은 6.5%, 이거 실란 시장은 6.5%, 실리콘은 4.8%로 쭉쭉쭉쭉 커가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가장 크다. 아시아 태평양 어딨노? 아시아 태평양 시장이 2020년을 봐도 전체 135만 톤 맞지? MT 1000 MT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그 중에 거의 뭐 한 반 정도를 차지 아시아 태평양 쪽이. 그래 아시아 태평양 쪽은 연평균 5.6%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이 많이 쓴다는 거지. 인구가 또 잘려 많잖아. 그리고 또 뭐 지역별 전망도 마찬가지. 응용 산업별 수량면에서 산업 공정에서 그러니까 건축 산업이 26%, 건축 26%, 산업 공정에서 35%, 화장품에 17%, 화장품 의외로 17%, 특수 시스템 10%, 운송 6%, 전자재료 3%, 전자재료 의외로 적어. 에너지 2%, 의료용 1%밖에 안 돼. 의료용 1%밖에 안 됐네. 산업 공정률이 35%, 의료 1%, 화장품이 17%, 의료 엄청 많다 맞지? 제지, 잉크, 의류, 라벨, 이영지 이게 또 10%. 이래 된다. 국내 시장은 연평균 6%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실리콘은 4.3%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자 직접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부분은 이 한국 바이오젠이 폴리머와 레진 컨포멀 코팅, 컨포멀 코팅은 PCB 코팅하는 그거고 레진은 수지 폴리머 요 좀 어렵다. 핵심 원료를 공급하고 있다. 유형별 그러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려고 그러면 IR한테 전화 걸면 되지. 폴리머, 레진, 컨포멀인데 폴리머는 어디 회사한테, 레진은 어디 회사한테 뭐 어떤 건지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겠지 맞지? 난 별로 안 궁금하다. 정밀화학 소재는 아까 원료를 생산하는 기초화학 업체와 최종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 사이의 중간 생산자가 정밀화학 업체다. 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넘겨받은 거를 좀 더 좋은 거를 최종 생산자한테 넘겨준다는 말이지. 부가가치를 한 번 더 높여준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정밀화학 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아 한 번 더 거치니까 기초 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공장만 만들면 정밀화학은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술이 한번 기술이 있다는 건 부가가치가 높다는 거. 한번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중간 요런 거는 새로운 거니까. 그래 정밀화학과 전후방 연관 관련 사업이 뭐 어떤 게 있냐면은 석유, 석탄 이런 게 정밀화학에는 염료, 도료, 계면활성제, 접착제, 첨가제, 의약, 화장품, 뭐 농약 이런 게 있는데 기능성 화학 소재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연관 산업이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부분별로 생활 수준의 향상과 건강의 증대, 의약, 화장품, 완제품 시장 규모가 전체 시장의 60% 정도 차지하고 있고 60% 볼래? 2016년 전체 200억 달러, 10억, 100억, 1000억, 2조 달러에서 의약이 10조 달러, 1조 달러, 화장품이 2,400달러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차지하잖아 맞지? 이런 식으로 정밀화학 시장이 전망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의약 쪽으로 얘들이 매출이 거의 적자라. 그러니까 의약과 화장품 쪽으로 늘리면은 돈이 되겠다. 우리나라 정밀화학 산업의 내수는 52조 규모인데 가장 큰 규모 시장이 33.8% 차지하는 게 의약 부분 정밀화학 아까 소비재와 그 생산업체의 중간쯤이 정밀화학이라니까 33.8% 그중에 큰 게 의약 부분 다음이 화장품 향료 17% 13% 도료 잉크가 9.9% 염료 압료가 2.2%다 이게 제일 크다. 자 정밀화학 실리콘 시장 전체로 판단할 때 대체 시장은 존재. 실리콘의 대체 시장은 없다. 건설의 대체 시장이 없는 게 철근과 콘크리트. 콘크리트 대체가 없거든. 건설 쪽에. 철근 대체제도 없고. 카본 하면 너무 비싸고 뭐 플라스틱 뭐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됐고. 그러니까 철근 이렇게 가성비나 이런 게 대체제가 없다는 거지. 자. 실리콘 산업이 수천 종에 달하기 때문에 뭐 이거를 다 생산하는 회사가 없는 게라. 그러니까 뭐 HRS가 다 생산 못하고 KCC가 다 생산 못하고 LG화학이 다 생산 못하는 게라. 그러니까 지가 할 것만 한 6천여 개 넘게 수천 종에 달하기 때문에 그걸
당사도 다우, 워커, 엘켄, KCC, 글로벌 메이저 등과 일부 시장에서 경쟁도 하지만 당사의 사업 특성과 기술력을 살려서 이를 기업과 오랜 기간을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실리콘 제품은 개별 제품마다 독특한 기술적 특성이 있어서 모방 생산이 어렵다 하는 기라.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 연구 투자가 경쟁력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괜히 쟤들한테 이겼는데 돈도 안 되면은 이도 저도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타산업 핵심 소재 및 부자재로 사용되고 품질 고급화에 부가가치 제고 및 신상품 개발이 사업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제품 대부분이 다단계 공정이라 단계가 많은 공정인과 다양한 원료 및 조성물의 조합, 배합으로 제품화되어서 기술성이 크고, 그러니까 단국에 말하면 손이 많이 간다는 말이지. 손이 많이 가면 뭐다? 사람도 많이 가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거지, 맞지? 하나 한 두 번째마다 나쁘면 손이 안 가는 거잖아. 근데 이게 손이 많이 간다는 거는 돈도 들어가고 기술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 왜? 어디 중간에서 불량이 나면은 다 불량인 거지. 그래서 제품의 기술력이 크고 기술 상호 간의 유사성이 적어 기초 기술의 축적 없이 단기간에 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쌓여야 된다는 게 기술력이 장기적 연구 개발 투자가 필수적이고 자, 또 뭐 있노? 실리콘 제품을 강조하는 설비는 전형적인 제품 중심용으로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유연성이 높은 중소기업 설비가 대부분이고 생산 라인 대부분의 배치 일괄형 배치 파일 일괄형이 많아 일괄적으로 딱 주는 게 많아 전체적인 수준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정밀화학 바이오 사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다단계 공정 다단계는 또 비슷하고 제품에 대해서 기술성이 높아 기초 똑같은 말이고 장기적 연구 개발 투자 필수적이 똑같이 신물질 개발 능력 이외에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 문제가 실질적인 기술 장벽으로 작용되고 있다. 개발된 제품의 신뢰성 안정성 확보 개발하면 많어 신뢰성이 없고 안정성을 장담을 못하는데 장담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고객사에서는 이거를 안 써줄 수 있다. 왜? 모험할 수는 없거든. 그게 더 큰 장벽이다. 기술 장벽이다. 실리콘 사업은 타사 대비 주요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당사가 관련 사업은 고난도 생산 기술 보유와 양산 경험 많이 해봤다 이거지. 실리콘 합성 기술과 분자량 조절 기술,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거래처가 필요한 물렁물렁한 거, 구현할 수 있는 분자 설계 능력, 설계한 분자를 합성하는 제조 공정, 디자인 능력, 국내의 실리콘 소재를 적용하는 산업 분야에 성공적으로 양산한 능력, 실리콘 산업 중간체 전자재료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다양한 우량 고객사도 보유하고 있고, 다우, 워커, KCC, LG화학 이런 데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있고 그리고 화평법, 화관법 이런 거에 또 맞춰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생산한 제품 특성상 지속적인 연구개발 핵심 원천 기술의 확보 이런 기술로 요구되는 품질을 발휘하는 제품에 적용해서 양산화되는 것들이 핵심 경쟁력인데 예를 인적 자산으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인적 자산으로 유기 합성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쌓인 전문 연구지. 그리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연구개발 생산과 유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제품이 미국, 다우사, 워커사, 독일, KCC 실리콘, LG화학, 노르페인트, SDI, HRS 이런 다양한 회사들로부터 품질 인정을 받고 있고 실력이 되겠지.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업계 내 인지도 및 고객 맞춤형 서비스 대응력인데 고난이도 생산 기술을 적용해서 고부가 제품 생산 공급하기 때문에 국내 경쟁사가 거의 없는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고난이도의 생산 기술을 적용해서 업계 내에서 한국 바이오젠에서 만들면 좀 좋지 이런 말이겠지. 자 주요 서비스. 그래서 신란 모노머가 전체 매출의 33억, 26%. 전자재료, LED 봉지재, 건축 소재, 실리콘, 실란트, 가교재 이런 것들이 있고 작년에 28%였어. 56억. 실리콘 레진 폴리머는 43억. 35%. 전자재료, 컨포멀 코팅 디스플레이. 요거 아까 컨포멀 코팅 PCB 기판에 이제 충격 반지 오염 방지하는 컨포멀 코팅 그거 하는 거. 건축 소재, 변성 실란트, 비오염 실란트. 건축 소재 많이 들어가네. 그리고 실리콘 융합 소재 34억. 공항 할주로 고층 빌딩 교각 이런 데 들어가는 게 28% 34억. 그리고 실리콘 기타 6억. 정밀화학 얼마 안 돼. 정밀화학 2.3% 3억 정도. 석유화학 제품 중합 방지 기능 바이오 3억도 안 되는 식품 첨가제. 요래서 128억.
작년 1년 매출이 197억인데 지금 반기 6개월치밖에 안 됐는데 123억. 얼마나 많이 따랐나 맞지? 요거 곱하기 2 하면 240 몇 억 되잖아 맞지? 한 20% 넘게 상승되는 거지. 이 속도로 가면 맞지? 20%가 아니고 한 30% 되겠다. 30%좀 못 되겠네. 30%는 70억이니까 30% 조금 못 되겠다. 자, 원재료 생산 설비 뭐 생산 이건 넘어가고 자 2020년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2020년 2분기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요가 부족하고 원재료 수입국인 중국에서 재고 소진으로 인해 원료 단가는 하락했으나 2020년 2분기 달러 환율이 상승해서 원재료 매입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 공장 가동률은 지금 실리콘 부분은 52%, 2020년에는 89% 얻은 게 52%야. 확 줄었지. 정밀화학은 59% 넣은 게 21%. 공장이 안 들어간데도 매출이 올랐네. 맞지? 공장이 안 들어갔는데도 매출이 올랐다. 신기하다. 바이오는 95% 공장 가동률인데 작년에는 지금은 33%다. 공장이 안 들어갔는데도 올랐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생산 설비는 기계장치 사는데 1억 정도 썼다. 이런 말이고. 자, 기계장치 사는데 2억. 자, 또 매출 수주 해나 수출 신란 모노머는 수출이 4억 9천, 내수가 28억. 아까 33억이라고 했잖아. 실리콘 레진 쪽으로는 수출이 3억, 폴리머 40억. 실리콘 융합 소재는 수출이 27억, 내수가 7억. 실리콘 기타는 수출이 1억, 내수가 4억. 정밀화학은 수출이 3억, 내수 2천만 원. 바이오는 수출이 1억 8천, 내수 1억. 그래서 수출이 3이고 내수가 7, 3대 7. 4, 30이니까 3대 7, 3대 7 비율이다. 수출이 3, 내수가 7. 판매 조직. 신란 실리콘은 수출 직접 판매로 29%, 국내에는 직접 판매가 65%로 한 80억 정도를 차지한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 플래그십 마케팅과 핀셋 마케팅으로 고객 맞춤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찍어서 마케팅 펼친다. 이런 말. 자, 이거 뭐야? 단기 금융 상품, 매출 채권. 얘들 이거는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단기 금융 상품 114억인데 요거는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요거 예금이더라. 예금을 114억이나 해야 돼. 미친놈. 현금 손자산을 25억 있는데 매출 채권은 66억, 50억에서 66억. 이렇게 225억. 자, 뭐 매입채권 외상값이란 말이지. 이게 왜 자본 부채율은 28.90%. 전환 상환 우선주 여기 있네. 전환시킬 수 있고 상환도 시킬 수 있는 우선주의 혜택을 주는 그 채권. 이게 뭐다? 이거를 바로 상환 돈을 바로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 줘야 되는 권한. 전환 우선주인데 보통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러고 한 게 낫지. 그러고 우선주 혜택은 우선주의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완전히 을이 되어서 돈을 빌리는 거지. 여기 보면은 있다. 14만 주를 했는데 한 주당 한 주의 의결권 발행가는 2억 6천 땡겨서 3년 경과시부터 만료일까지 4% 연봉리 뭐 그게 없네. 뭐 이걸 있다. 이런 요거 이렇게 4년 동안 갚고 한 주당 뭐 7천원에 아니면 3천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뭐 이렇게 돈을 못 갚으면 주식으로 주기도 해야 되고 돈이 있으면은 돈을 줘도 된다. 그 대신에 이자는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같은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조건. 회사만 안 망하면 너무 좋은 조건이지. 회사만 안 망하면. 근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회사들이 이 채권을 살 때는 어떻게 3년만 견디면 되는 게라 3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회사라면 돈 빌려주는 은행이라면 뭐 예를 들어가 은행 A가 있어. 근데 여기 한국바이오젠에 돈을 사채를 발행하라 해가지고 사채를 100억치 발행했어. 그러면 얘들이 만기가 3년이라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3년만 견디면 돼. 3년 만에 원금만 돌아오면은 이 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는 3년만 견딜 수 있는 회사한테 돈을 빌려주면 돼. 왜? 자기들은 3년만 받으면 되거든. 맞잖아. 3년 뒤에 망하든지 말든지 그 상관은 안 되지. 사업적으로 보면은. 맞지? 근데 우리 같이 투자자들은 3년을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망하니 안 망하니를 봐야 되는 거죠. 맞지? 3년 뒤에 망할 회사한테 투자하면 안 되잖아. 맞지?
그렇게 다르다.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은행이 보는 기업을 평가하는 것과 투자자가 평가하는 것과 대주주가 평가하는 것과 M&A를 하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 다 다르다. 다 다르다. 우리는 은행이 평가하는 거를 평가하면 안 된다. 은행 말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이지. 뭐 은행 봐라. 상한전환 우선주는 보장 수익률 4%짜리, 4.5%짜리, 4.5%짜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들은 4.5%짜리 돈을 이자를 받으면서 주식으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그거 받잖아. 그 뭐고 그거 배당금도 받고 배당도 받을 수 있는 우선주에 아다 우선주 그거는 모르겠다. 그거는 모르겠다. 주요 매출 계약으로는 바커 케미 코리아의 2014년 뭐 다목적 프리목 판매 뭐 이런 거 있고 뭐 크로스링크 판매 버커 케미 코리아 1년씩 자동 연장 물품 뭐 이런 게 뭐 아네 HRS 제품 판매 물품 공급 계약 이런 거 있다. 노루 페인트 매입 계약 사오는 거는 HRS에서 실리콘 점착제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HRS 사오고 HRS 팔아먹네. 그럼 내가 HRS를 공부할 때 한국 바이오젠을 나왔는가? 기억이 안 난다. HRS 할 때 나왔나? HRS 할 때 나왔을 것 같은데 맞지? HRS 할 때 HRS 할 때 이거 뭔가 나왔을 것 같은데 야, 이 HRS 할 때 뭐가 나왔을 것 같은데 맞지? HRS 그 한국바이오젠 나중에 찾아봐야 되나? 나왔을 것 같은데 신기하다. 내가 놓쳤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머리가 나쁘다. 없는 것 같다. 이거 내가 못 찾겠다. 이 정도 봤는데 맞지? 없는데 아니다 이거 검색하면 되잖아. 없네. 없다. 바이오젠 없다. 없네. 괜히 봤다. 자 다시 넘어가고 HRS에서도 사오고 HRS에도 팔아먹게 된다. 개발 1팀, 개발 2팀, 선행연구팀, 공정개발팀이 있다. 1팀과 2팀은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선행연구팀의 신규 사업 개발하는데 집중을 하고 공정개발팀은 기존 거를 더 이제 상업화하는데 개발한다. 이렇게 선행연구 개발 1, 2팀, 공정개발팀. 자, 선행연구팀의 개발 박사급 1명, 개발 1팀의 박사급 1명, 뭐 총 해서 박사급 2명 이렇게 해서 26명의 연구진이 있고 연구소장은 이상진, 삼성 토탈 선임연구원도 했었고 원익큐브 실리콘 사업부장도 했었고 상무까지 했고 지금은 14년부터 지금까지 한국바이오젠 연구소장 전무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한 것도 많아. 자동차 내장재 연질 우레탄 폼용 실리콘 수지를 개발하기도 하고 여기에 이제 들어와서는 불소 함유 실릴로와 폴리우레탄 감압 접착제를 개발하기도 하고 실리콘 MQ 레진 개발 및 사업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사 남기철은 공정 개발 업무 하기도 하고 자 이사 문정호는 신제품 개발 97년에는 LG화학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으로 있기도 하고 김영훈은 신제품 개발 6세대 건축용 고성능 감수제 개발 부장 허금옥은 신제품 개발 이렇게 있는 뭐 경주형 타이어 카본 블랙 웻 마스터 배치 개발 고내열성 비스메일 메이드 트레이지 레이진 개발 PCB용 뭔지 모르겠다 이런 걸 했다. 그리고 차장 부삼열은 LG 디스플레이 주임 연구원을 지냈는데 요도 이제 여러 가지를 했다. 연구개발 비용은 9% 매출의 9% 썼네. 9% 11억 정도를 썼다. 작년에는 1년 동안 18억 그때도 9% 썼다. 지적재산권은 특허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최근에 실릴라 폴리우레탄계 하이브리드 실란트는 한국바이오젠이 19년에 출원해서 지금 심사 중에 있다. 이런 게 있고 재무는 2%.